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캐나다는 대학교 가기 진짜 쉽거든요. 얘는 솔직히 뭐 수학 성적이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맞춰주세요. 웬만한 대학교는 거의 다 그냥 학교 생활 그냥 합격 출석만 하고 수업만 꾸준히 들었으면 그냥 다 돼요. 고등학교 때 너무 쉬우니까 뭐 애들이 대학교 와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진짜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시험 기간에요. 도서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학생, 아시아 학생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한국만큼 막 변별력 이런 걸로 고민할 일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자만 들어가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인종, 나이, 또 뭐 외모, 모든 것에 차별받지 않고 모두 존중받는 수학 인생, 우리들의 수학 인생. 이번에는 외국에 계시지만 잠깐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20초간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선이고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알버타 대학교에서 패션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수학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저번 학기에 수학을 들었어요. 아,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수학 과목을 조금 뭐 들었으니까 아. 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죠? 저희는 전공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사연에 적어주신 거 말고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려고요. 네네. 어쩌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저요? 저 그냥 뭐 예전 중학교 때 끝나고 나서 갑자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막 음. 한국보다 외국 갑자기 어디서 그랬는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외국물이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왜 너무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뭐 외국에서 영어를 좀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졸랐어요. 외국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오케이 해주셔서 그 길로 캐나다 가서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학교까지 거기서 가게 된 스타일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무슨 대전으로 전학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거길 뭐, 가야지. 그러고 내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큰 네, 짐일 텐데. 네네. 네. 저는 알아서 근데 가시네. 혼자 알아서. 네, 어. 뭐, 홈스테이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이게 아, 혼자서 지냈던 건 아니고, 이제 홈스테이 분들이 지내가지고, 뭐, 숙식이랑, 뭐, 어디 이건데 저건데 데려가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래도 갈 때도 딱히 막, 두려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막, 말이 엉통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많이 없었어요. 원래 영어를 잘했어요? 아니요, 원래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제가 원해서 간 거기도 하니까, 딱히 무섭다, 이런 느낌은 처음부터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후회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먼저,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진 않는데, 뭐, 한국에서 친구들이 대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한데, 뭐 또 여기서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뭐 한국에서 못하는 경험도 하고 있으니까 딱히 막 엄청나게 후회를 하진 않아요. 아, 네. 잠시만 일단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제 얘기. 일단 저희가 수학 얘기하러 모였으니까 그 네. 중학교 때는 어쨌든 여기서 한국에서 그 네. 수학도 공부하고 뭐 수학만 공부하진 않았겠지만 네.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갔잖아요. 네. 캐나다 수학하고 우리나라 수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셨어요? 우선 제일 큰 거는 캐나다 수학이 진짜 당연하게 훨씬 쉽고요. 네, 거기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막 중학교 때 배운 거를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고 있고, 막 단위 변환하는 것도, 막 센티미터에서 인치 변환하는 것도 고등학교 10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어, 진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막 근해 공식 이런 것도 저희는 다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다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쉽고,
그 과정도, 수학 그 과정도 한국보다 한 1, 2년 정도는 다 느린 것 같아요. 음, 네. 아,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캐나다 가셔서 이제 한국에서 하지 못할 수 있는 경험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 우선 막 공부랑은 관련이 없는데 막 친구들이랑 막 뭐 클럽 같은 데도 자주 몇 번씩 가보고 그리고 어, 한국은 진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지?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거 다 뭐, 편집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예. 아, 네네. 그냥 뭐 그냥 이 군데 저 군데 놀러 다니고, 우선, 그리고 막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은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우선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냥 뭐 문화적인 경험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는. 한국은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 단위변환 늦게 배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배워보니까, 아, 네. 이거 이래서 늦게 배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게 있으신가요? 들으신 게? 예. 전혀, 뭐, 굳이 따지자면 걔네는 뭐 센티미터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걔네는 뭐 인치랑, 걔네도, 캐나다 애들도 학생들도 다 인치, 피트를 쓰니까 마일을 이런 약간 이런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좀 늦게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이 변환하는 거를 뭐 왜 지금 배우지? 이런 의문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그 정도.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네, 그런, 저희 교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식 네, 커리큘럼은 네. 그 학교에서 연습할 시간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아, 학교에 다른 뭐 캐나다나 뭐 미국 이런 데는 학교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데 네. 한국은 그게 아니고 니네 다 배워왔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갖고 시험 음, 보는 데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확실히 뭐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하시기보단 활동을 더 많이 하긴 해요. 뭐 그냥 학습지를 설명 좀 해주시긴 하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학습지를 이렇게 주시고 거기 이렇게 문제가 짜르륵 있는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약간 단원 평가 느낌으로 그런 거 활동 하나하나를 이게 막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를 다 주시는데 그런 거 연습을 많이 해서 뭐 그런 거를 다 점수에 들어가게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뭐 시험은 뭐 크게는 뭐 나중에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만 봤어요. 확실히 막 시험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거의 다 그냥 작게 작게 학습지 느낌으로 더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그럼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아주 난이도가 막 어려운 문제 막 이런 거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였었던 거죠? 네네, 거의 진짜 고등학교까지는 웬만하면 거의 다 그냥 진짜 기본, 겉핥기 정도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네. 그, 저는, 아, 뭐,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사실 오늘 나오신 분이 저의 조카입니다. 저의 그 10살 터울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의 첫째 딸이고, 저는 예전에 그 강민선 선생님이 네. 수학 공부하는 거를 저 바로 옆에서 봤는데, 왜냐면 그때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라서 굉장히 많은 수업이 그러니까 그 비대면으로 되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쨌든 정규 교과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네. 정말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다 그 설명을 하고 유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였으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익숙해지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스킵할 게 굉장히 많이 스킵을 했을 것 같은데 막는 부분을 스킵을 안 하고 정말 한 땀 한 땀 다 쓰는 그걸 보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진짜 정말 그래요. 학생들이 진짜 사소한 거를 이렇게 물어봐도 정말 뭐 한국이었으면 뭐 다 아는 그런 거를 물어봐도 그냥 안 넘어가지고 그거를 뭐 예전 막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전으로 다 처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애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는 그런 건 있었어요. 막 절대 진도를 빨리 빼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현지인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런 게 묻고, 약간 좀 왜 그런지를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왜 안 했어요? 저요? 저는 솔직히, 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왜 약간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이미 많이 녹아든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다 배우고 간 상태에서 간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딱히 뭐 질문을 할 내용도 솔직히 많이 없었고 그냥 선생님이 뭐 그냥 그런 거 진짜로 그냥 뭐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그 친구들이 하는 왜 그래요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도 다 아는 거여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다 알지는 못했죠. 왜냐면, 그냥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았던 거지. 막 애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왜 궁금하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를 왜 궁금하지?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교수 선생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 아닌가? 왜 그런 걸 사소한 거 막 하나하나까지 궁금해하지? 이게 그냥 저는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궁금해?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근데, 딱히, 이걸 왜 궁금해? 이러진 않았어요. 뭐 그런 거 왜 궁금한지 궁금하지만 뭐 너네가 궁금하면 궁금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 솔직히 네.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뭐 솔직히 한국 애들이 하는 질문 난이도를 보면 솔직히 한국 학생들은 진짜로 전혀 거의 안 할 정도의 그 정도 난이도였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딱 들으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하는 난이도가 살짝 막 엄청 이렇게 높은 난이도가 아니고 웬만한 한국 학생들이라면 거의 평균적이라면 안 되고, 그냥 한국 학생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 막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약간 그랬는 것 같아요. 왜 네, 말씀. 우리나라에 왜 스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캐나다도 스포자가 있나요? 네. 약간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거의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제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같은 전공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현지인인데, 뭐 거의 포기 수준이었고, 겨우겨우 패스했고, 제가 진짜 막 멱살 잡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진짜 막 옆에 앉아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막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갔던 경험이 있어요. 네. 이건 좀 엉뚱한데, 패션 네. 디자인인데 왜 수학을 들어요? 패션 경영이라서, 네. 또 경영학이니까 어느 정도 또 경영 수업을 들어야 돼서, 뭐 통계랑 네, 적분 배웠어요. 그냥 적분 맞나? 네, 미적분. 미적분. 네, 미적분 배웠어요. 프레이점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전 처음에 그냥 픽션 학과인 줄 알고 들어가지고, 네네. 픽션 경영학과는 뭐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뭐지, 섬유라고 하나요? 텍스타일. 어쨌든 약간 직물이라 하는구나. 직물 같은 거
약간 솔직히 화학이 살짝 베이스로 깔리긴 해요. 화학 베이스 해가지고 이제 직물, 그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직물들이 막 울이나 뭐 린넨이나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 막 들어있는 막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막 주름이 잘 지고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 배우고 근데 그거랑 경영이랑 이 디자인도 배우기는 하는데 깊숙이는 완전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의 형질, 그냥 직물의 성질 같은 거를 전 1학년 때는 주로 배웠고 뭐 경영학은 아직까지는 자세히 저도 경영학 아직 제대로 시작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마케팅 쪽으로 많이 마케팅 쪽으로 듣는 것 같아요. 3학년 때 되면. 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결합해서 패션 회사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뭐, 바잉 MD라고 해서 막 브랜드 같은 데 접촉해서 이렇게 막 제품들 들여오고 그런 약간 좀 직무를 보는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도 패션 비즈니스가 뭘 배우는지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왜곡해서 그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뭔가 기능적인 것보다는 디자인 미죠. 쪽이나 심미적인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도 그 사실은 해왔었는데 얘기 네. 들어보니까 그런 쪽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정도로 깊숙이 들어갈 걸 그렇게 생각하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외울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막 얘네들의 화학적 구조,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얘네들이 이 직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이름,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그래서 당황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이거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외우는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외우는 거 있어요. 특히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외우는 거였고, 한국이나 똑같군요. 네. 한국이랑 똑같고, 근데 외우는 거 막 엄청 많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요? 화학이요? 수학이요, 수학. 아, 수학이요? 그거를 다 줘요. 동의를 다 주기 때문에. 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공식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음. 뭐, 그럼 뭐 예를 외우면 빨리 푸는 든다면 거고. 근해 공식을 뭐 이렇게 공식 집을 줘가지고 이거를 네. 사용해가지고 풀어라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 어떤 식이었냐면, 네, 이렇게 종이를 그냥 한 장을 주시거든요. A4 용지 음. 한 장에 그냥 저희가 배운 공식을 이렇게 다 적어서 줘요. 약간 대학교 같은 느낌으로 그냥 공식을 딱 주고, 그냥 어디 써야 되는지는 안 알려줘요. 공식만 주고, 네가 음. 이게 문제를 보면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를, 그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는 저희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굳이 식으로 공식을 했었어요. 외워야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군요. 네네. 음. 굳이,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네. 어, 체인룰, 그러니까 미분,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웠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적분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적분은 대학교 네. 들어가서 그 캘큘러스 배울 때 했던 것 같고, 네. 고등학교 때 문제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하면은, 체인룰이랑, 그다음에 쿼션트 룰이라고 하나요? 그, 네네. 그 분모 분자의 함수 있을 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공식은 알려주는데, 음. 유도까지 했던 것 같고, 알려주는데 문제는 그 쿼션트 룰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함수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어, 한 네 번 정도 쿼션트 룰을 써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막 로그 안에 사인 들어가 있고 사인 안에 그냥 x가 아니라 그것도 뭐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공식들이 다 그 치트시트처럼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복잡한 문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패드 안에 아직 잘 있어요. 네. 왜요? 네? 왜 그걸 갖고 계세요? 글쎄요. 아, 뭐, 혹시라도 대학교 때 쓰이지 않을까 해서 괜히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심리? 뭐, 혹시라도 나중에 볼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대학교 시험 볼 때 이걸로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그냥 지워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그 네, 가지고 복잡한 있어요. 수학 문제를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다 푸셨어요? 아니요. 돈 많이 맞았어요. 작은 아빠한테.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그 뭐야 흔한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경우였어요. 왜냐면 학교 그냥 막 학교에 직접 가서 학교에 직접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어려울 수가 없는데 저는 온라인 수업 코스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 막 배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강의실? 교실에서 했으면은 질문 많이 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로 더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어,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그냥 온라인 수업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냥, 막 약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니네가 대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뭐, 어렵든 말든지, 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잘 배분해서 써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재택근무 하라 그랬더니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그런.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진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저도 온라인 수업,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네. 아, 예. 저도 온라인 수업 들을 때 교수님 마음대로 막 진도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도 네.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욕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저도 강의를 했던 그 기억들을 보면은 네, 강의실에서 학생들이랑 그 대면으로 했던 수업도 해봤고 네,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 실시간으로 했던 수업도 해봤고 아예 그냥 녹화로만 하는 걸 해봤는데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당연히 학생들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재밌고요. 왜냐면 네, 학생들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다가 아,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네. 약간 뭐라 그래? 약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왜? 어려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만약에 실시간 온라인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제 스스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뭐랄까 좀 내가 나 혼자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아, 있어요.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실시간 온라인은 아니었고 이미 다 리코딩 된 거를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도, 네, 약간 그냥 뭐 실시간 그런 거랑 똑같은 이유로 뭐 교수님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저희 난이도도 모르시니까 그냥 뭐 니네가 이 정도 그냥 좀 과대평가하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학을 그렇게 쉽게 가르치면 네, 변별은 어떻게 하냐. 대학교 가려면 네, 변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가려요? 누굴 뽑고 안 뽑는 건? 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캐나다는 대학교 가기 진짜 쉽거든요. 얘는 솔직히 뭐 수학 성적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맞춰주세요. 그냥 여기도 어떻게든 우선 여기도 패스를 심하죠. 시켜주세요. 여기도 미달되는 데 많았어. 네, 한국도 그죠. 쉬워요. 한국도 쉬워요. 진짜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지? 수능 자체가 없으니까. 네, 막 진짜 떨어질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저희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수가 제한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서비만 있으면 그냥 넣는 대로 그냥 다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막 탑 대학교 몇 군데 빼고 탑 대학교도 솔직히 어, 탑 대학교는 말이 조금 다르고 웬만한 대학교는 거의 다 그냥 학교 생활 그냥 학교 출석만 하고 수업만 꾸준히 들었으면 그냥 다 갈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고 막 막 그리고 대학교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한 것 같진 않아 가지고 한국만큼 막 변별력 애들이 막 변별력 이런 걸로 막 그런 일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졸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대학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거로는 저희 대학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토론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률이 50% 조금 밑돈다는 얘기를 음. 들었고 저희 대학교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쉬우니까 뭐 애들이 대학교 와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진짜 여기 와서 느꼈던 게 시험 기간에요. 도서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학생, 아시아 학생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진짜로 쫙 깔려 있어요. 그냥 진짜 지하 도서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지하 가면 중국인 깔려 있고 인도인 조금 깔려 있고 거의 그냥 웬만하면 한 80%가 한국인. 진짜 그냥 한국인이 거기서 거의 모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졸업률이 낮다는 소리가 솔직히 제 생각에는 걔네 현지인들한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동양인들한테는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양인은 그래도 졸업하는 확률이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애들보다는 높지 않나.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졸업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렇게 잘리면 네네. 반밖에 안 남는데 잘리면 뭐 해요? 고등학교요? 아니, 얘네가 우선 대학교. 네, 대학교요? 네. 어,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 뭐 컬리지도 많고 하니까 뭐 컬리지를 가던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졸업률이 낮다는 게 이게 탑 대학교에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애들은 그리고 컬리지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잘리게 되면 뭐 컬리지로 방향을 틀거나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해요. 확실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얘기 네. 들어보면은 대학교의 의미가 네. 대학교를 간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나라랑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대학교 진학률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그 격차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적 격차도 있고 사회적 인식의 격차도 분명히 있는데 얘기 네. 들어보면 캐나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막 대학교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무조건 대학교를 나와야 넌 취업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는 워낙 대학교 말고 컬리지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너가 그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말로 하면 전문대잖아요. 전문대가 막 엄청나게 나쁜 인식이 아니고 되게 시스템이 그래도 되게 한국보다는 되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냥 빨리 실업 전선에 빨리 일을 구해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컬리지를 가면 왜 보통 실무 중심으로 진짜로 직장에서 말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공부 확실히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그냥 뭐 현장에 가까운 거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워서 빨리 업무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서 굳이 대학교는 진짜 정말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그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어떻게 인식들을 하나요? 우리는 막 그 우선, 싫은데 그래도 안 네, 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네. 학생들은 수학은 그냥 원어브댐인가요? 그냥, 예. 확실히 어딜 가나 수학은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하긴 하고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애들이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돌아보면 진짜 수학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막 한국인 뭐 유럽인 뭐 어디 상관없이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약간 한국이랑 수학을 인식하는 느낌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막 딱히 수학을 one of them이라고 인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제 얘기도 좀 적어주셨어요. 과제가 아, 뭐 네. 한국에서 다뤘던 과제랑 좀 많이 다르던가요? 어, 한국은 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은 다, 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해주신 내용은 되게 쉬워요. 막 레벨 1, 진짜 정말 레벨 1이라고 치면, 막, 어, 이렇게 주관식 과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과제들은 갑자기 막 난이도가 막 레벨 10, 막 진짜로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주셨는데 갑자기 어 그 리튼 어사이먼트에서는 갑자기 막 이거를 니네가 응용을 해서 어떻게 풀어라 막 갑자기 막 엄청 어려워지니까 그게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